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됐습니다. 바이든의 한국차별 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미국 내 한국산 전기차의 판매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차별 논란으로 우려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여파가 미국 시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지난 9월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이전 달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참여를 집계됐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 9월 한 달간 전기차 아이오닉 5를 13,006대 판매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는 7월 1984대보다는 30 이상 줄어든 수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기아의 전기차 이리식스도 9월 한 달간 14만 40대 판매되며 8월보다 판매량이 22%나 폭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지난 8월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 후 공포에 곧바로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 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어의 입식스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죠.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바이든의 진짜 한국차별법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두 번째로 꺼내든 한국차별법은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의 미국 상무부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과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것이라고 3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미국산 반도체나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론되는 제재 방식은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인데요. 이 규칙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의 기술 등을 활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면 생산지가 어디인지에 관계없이 해외 특정 국가의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0년 화웨이에 이 규칙을 적용해 한국의 삼성과 SK도 화웨이와 거래를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시 스마트폰 출하량 세계 1, 2위를 다투던 화웨이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이제는 순위권 안에 들지도 못하는 수준으로 망해버렸는데요. 이 전 세계 언론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 이번 바이든의 초강력 제재안은 2년 전 화웨이 제재보다 한국 기업이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한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라는 특정 물품을 대상으로 삼은 것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은 50%가 넘는 데다가 이미 중국의 최대 규모 공장을 다수 건설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체 낸드 생산의 40%가량을 시안 공장에서 생산하고 SK하이닉스 역시 우시 공장에서 디램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은 이렇게 매출의 절반이 중국인 한국 기업들에게는 중국과 교육을 완전히 끊어버리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애플이나 테슬라와 같은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이 바이든이 한국 반도체 회사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서 잃은 매출을 미국에 모두 뺏어 가기 위한 조치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이 바이든이 한국 반도체 회사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서 잃은 매출을 미국에 모두 뺏어 가기 위한 조치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호구 취급하던 바이든의 삼성의 발표 직후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친서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7년부터 14나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산을 시작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한 삼성전자가 1나노 공정을 넘어서 14나노 양산 계획까지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세계 1위의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는 1나노 공정에 먼저 도달하는 자가 1세계 반도체 시장을 제패한다.
나는 말이 있을 정도로 1나노 기술은 그만큼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1나노는 10억 분의 1 1위로 머리카락 두께의 5만 분의 1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가 이번 파운드리 포럼에서 2017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한 것은 그만큼 기술력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확보한 것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30년까지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 1위 달성을 목표로 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파격 발표가 나온 직후 바이든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 변하는 대반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놀랍게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친서를 보는 것인데요. 고위 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사이의 인플레이션, 건축법, 한미 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면서 친서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소안을 통해 우리 측 우려의 이해를 재차 표명했다. 향후 한국 기업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행정부 수장인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우리의 우려에 대한 이해를 표명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다. 있다며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와 정상 차원의 공감대 등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력한 언론 매체인 월스트리트 저널도 바이든이 한국차별법을 철회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다며 한국 기업들이 분노한 나머지 미국에서 떠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에 한국뿐 아니라 다른 아시아국들과 유럽연합 동맹 파트너국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며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을 따르는 동남아국들과 유럽연합이 하나로 똘똘 뭉쳐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고 미국은 버블리티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4일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8월 미국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은 중국을 견제하려다 아시아와 유럽 주요 동맹국들로부터 분노를 일으켰다며 핵심 동맹국 관료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은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의 자국 업체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실행에 옮겨졌는데요. 일각에서는 WTO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동맹이 미국을 상대로 승리할 시 미국이 이들에 배상해야 할 총금액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유럽연합 등에 100조 원을 배상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과 유럽연합은 미국산 자동차에 징벌적인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한순간에 파산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아시아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불가능할 정도로 이 두 지역에서 매출 비중은 절대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한국과 유럽연합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은 퍼블리티온의 지분을 보시며 미국이 11.5로 가장 많지만 이 중국이 절대적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의 편을 드는 상황 속에서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한국, 네덜란드, 홍콩, 이탈리아의 지분까지 모두 합산하면 42%로 미국의 4배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혼자서는 절대로 싸울 수 없는 게임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